소장! 이지! 예, 안녕하세요.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오늘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으려면 일단 전체가 네. 이겨야 됩니다. 지면 줘야죠. 민사소송법이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라고 네네.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겨야 되고, 네. 그 판결문 주문에 보면은 원고와 피고 중에 누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지 기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누가 부담하는지 어떻게 결정하게 되나요? 원칙은 네. 청구 금액 대비 인용 금액으로 결정을 해요.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게요. 판결문인데 네.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주문에 보면은 파란색 부분을 보면 1억 원 지급하라고 되어 있죠. 청구 취지 아래를 보면 주문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1억 원 청구를 해서 1억 원 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100% 승소니까 원고가 다 이긴 거죠. 그러니까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를 보면 여기는 청구 취지에 보면 7억 5천만 원 청구했네요. 근데 파란색 부분 보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원고가 100% 패소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네.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부 승소, 전부 패소니까 간단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청구 취지를 보면 빨간색으로 266만 원 청구를 했고 파란색으로 보면 97만 원 원고가 이겼습니다. 비율로 해보면 36%가 나와요. 네. 36%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 64%. 예, 원고가 64%. 졌는데 네. 소송 비용은 5분의 3을 원고한테 내라고 했으니까 60%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소송 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써 있는데 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아주 딱 36%는 아니죠. 네. 아닌데 그냥 비슷한 수치로 네. 법원에서 재량이 조금 있어서 네. 이 정도로 결정을 해줍니다. 원칙적으로 청구 금액 대비 인용 금액으로 결정이 되니까 청구 금액을 무리하게 크게 잡으면은 불리하겠네요, 나중에. 그렇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비용 청구까지 해야 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청구 금액을 적정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구체적으로 소송 비용 얼마를 부담하라고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정확히 그 구체적인 액수를 위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 보시는 대로 원고가 5분의 3 부담한다 네. 하면 네. 그 5분의 3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네. 따로 금액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예, 신청서를 일단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양인데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이런 제목이고요. 빨간색 부분은 이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사건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본소 반소 결합돼 있는 사건이었고요. 이게 결론이죠. 967만 원 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네. 구합니다라고 돼 있고 네. 신청 이후 2페이지에 가면 소송 비용이 본안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었나 봐요. 본소에 관한 항소 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 총 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기재가 돼 있었나 봐요. 이렇게 문서를 써도 뭐 어떻게 900만 원이 나온지는 적혀있지가 않기 때문에 첨부 서류로 소송비용 계산서라는 문서를 내줘요. 이게 소송비용 계산서 샘플인데 표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1심, 2심, 3심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돼 있고 인지죄 송달력 변호사고소 플러스 감정료, 감정이 있는 사건은 감정료, 여비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 결과 967만 995원이다. 이렇게 계산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첨부 서류를 보면은 이체 확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체 확인증일 수도 있고 영수증일 수도 있고 통장 사본일 수도 있고 얼마를 썼는지 비용 사용한 거 근거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관할법원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어떤 관할법원에 하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죠. 이 사건은 설명드린 것처럼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1심 관할법원에 하는 거거든요. 소송이 끝나면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어도 다시 1심으로 내려와서 소송 기록을 보관을 해요. 그래서 1심에 하는 건데 예외가 좀 있어서 그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 1심에서 끝난 사건은 1심에 내면 되고 2심에서 판결로 끝난 사건은 여전히 1심에 내면 되고 3심에서 판결로 끝난 사건은 그래도 1심에 내야 소송 되는 기록이 거죠. 다 1심으로 그냥 가니까 이제 소치하랑 항소치하가 있는데 2심에서 소치한 사건은 2심 법원에 내고 3심에서 소치하로 끝나면 3심 법원에 냅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2심에서 항소치하면 1심 소송 비용은 1심 법원에 내고 2심 소송 비용은 2심 법원에 내고 3심에서 상고치하면
1, 2심 소송 비용은 1심 법원에 내고 3심 소송 비용은 제3심 법원에 낸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소송하실 때 뭐 상고치, 항소치 하실 일이 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 네. 원칙은 1심 법원에 내는 거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 비용 확정을 신청을 했을 때 주로 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 보수죠.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도가 있거든요. 규정이 있죠. 왜 한도가 보수의 있어요? 한도가 네. 그냥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소송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네네. 상대방 괴롭히려고 변호사 보수로 1억 원을 쓴다. 1억 원 달라고 한다. 그러면 과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의 규모에 맞춰서 변호사 보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는 어디 나와 있나요? 보여드릴게요. 이 법령 사이트인데 소송 비용이라고 쳐볼게요.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 아래에 표가 있거든요. 이 표를 열어보면 뭐 2천만 원까지는 10%, 퍼센트가 점점 내려가면서 있는데 요 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보시라고 저희가 샘플 예. 한번 만들었습니다. 5천만 원일 경우에는 440만 원, 2천만 원일 경우에는 200만 원, 1억 원인 경우에는 740만 원이네요. 2억 원인 경우에는 1040만 1040만 원. 제가 뭐 변호사 보수로 3천만 원을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2억짜리 3천만 원을 했다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3천이 아니라 1,040만 원. 예, 100% 승소했을 때 1,040만 원이 네, 한도인 네. 거죠. 금액 기준 내는 거는 속가라 그래요. 네. 속가는 금전 청구 소송은 기본적으로 청구 금액이거든요. 청구 금액 따라서 그 변호사 비용이 변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넘어서 변호사 보수를 신청하면 뭐 반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알아서 법원에서 커트해 주나요? 변호사 보수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알아서 기준이- 커트를 해주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네. 혹시 모르니까 네. 반박을 해야 되고 특히 네.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이거 초과해서 금액이 나왔으면 그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해줄 수도 있지만 특히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좀 지적을 해야겠죠. 과다로 저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 정해진 서면이 있나요?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의견서인데 이 제목은 네. 의견서라고 해도 되고 진술서라고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사건 번호가 있을 거예요. 여기 네. 카확이라고 붙거든요. 카확 사건 번호 적고 당사자 정보 입력하고 빨간색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부당한지 지금 샘플은 아까 보여드렸던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네. 이제 넘어서 청구를 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뭐 계산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고 당사자 이름을 적고 네.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 신청 금액에 뭐 이의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확정 결정이 난 다음에는 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게 확정 결정이 나면 이걸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강제 집행하기 전에 보통 내용 증명 보내서 달라고 하거나 따로 문자로 연락하거나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네. 소송 비용 변호사 부수나 이런 거 패스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거는 보통 상대방도 알아요. 이 소송 중에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을 하면 지급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서 내용 증명 같은 걸로 청구를 먼저 하고 그래도 결국 안 주면 강제 집행 보통 압류죠. 압류를 해서 받아내야죠.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되게 복잡하네요. 이거 한국어 맞죠? 네.